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 한 곳에서만 대규모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급식관리 부실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방치해서 발생한 인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방대책 무엇이 있을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박혜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안산에서 햄버거병 사태가 이제 생긴 이후로 어린이 급식 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이제 센터장님이신데, 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네. 전국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25개가 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지원 운영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과 관련된 영양 관리나 위생 관리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올해부터는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해서 이제 식약처 정책 연구 등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곳이군요. 네, 그렇죠. 중앙급식. 총괄은 이제 네. 식약처에서 하는데 통합 네. 운영을 하고요. 뭐 어떤 225개 센터가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잘하는 데도 있고 좀 네. 부족한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어느 표준화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의 표준화, 그리고 기관이 여러 개지만 하나의 기관처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교육 자료, 그리고 가정 통신문 이런 것 공통 업무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렇군요. 지역에 있는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지역에 있는 어린이 급식소에 현장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지원을 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국에 있는 224개의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네. 어린이 급식을 보다 안전하고 네. 영양적으로 건강에 이롭게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사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영양사를 둘 수 없는 그런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영양사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급식을 안전하고 그 아이들한테 영양가 있는 급식이 제공하도록, 그리고 그런 급식 환경을 만들고 또 아이들이 그런 그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을 둘러싼 부모나 조리원, 교사 이런 네.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영양사가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을 수백 명 관리하니까 있으니까 거기다 영양사를 두더라도 네. 이제 그게 운영이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대부분 소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소규모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다 둘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네. 비용적으로도 만만치 않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0인 이상의 이제 좀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경우에는 네.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인 경우에도 한 사람 영양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100인 이상도요? 네네. 그래서 5군데에서 뭐 한 사람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공동 영양사라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급식 관리에 허점이 좀 있을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인데, 이 센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 충북 오송에 청주시에 소재한 오송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정책이 식약처에서 만든 정책이고요. 중앙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식약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책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식약처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어린이 급식 관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 햄버거병 사태 이후로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출범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배경이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부터 설치된 건 아니고요. 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이제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학교 급식도 제도화되기 이전에 학교 급식 사고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러나 이제 학교 급식법이 제정이 되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햇삽도 도입을 하고 위생 관리랑 영양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영양교사들이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문적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사실 돌봄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네. 식사라는 것을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부수적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거의 그 보육시설 이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OECD 다른 나라의 평균 한 3배 정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급식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활용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사실 머무는 시간이 평균 9시간, 10시간 이렇게 네. 되고요. 식사도 최소한 한 끼 내지는 두 끼 먹는 데도 간식도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간식도 1회, 2회 네. 먹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보다 더 많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학교 급식처럼 뭐 햇삽 도입하고 영양사 고용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린이 급식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량급식 사건이라든지 식중독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관리를 할 건가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고안해낸 것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정책인데 그거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영양사를 둘 수 없는 그런 어린이 급식소에서 네. 이제 그 지역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센터에 영양사들이 이제 고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서 현장 지도하고 영양사가 해주는 식단도 짜주고 네. 또 더불어서 또 어린이 교육이나 부모 교육 또 원장 교육까지 시켜주는 그런 일련의 그런 사업들을 그 순회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통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다 국고 지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는 게 없다는 거죠. 국고 지원이 절반에다가 지자체 설치하고 있는 이제 지방 그 지자체에서 네. 이제 같이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가 뭐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해서 만든 거고 과연 이게 잘 성공할지 몰라서 2011년부터 사실 시범 사업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시범 사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반응이 좋고 평가가 좋아서 사실 이게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224개 그리고 이제 올해도 2개 더 설치가 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95% 이상의 지자체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무화가 아닌데 네. 이만큼 설치했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수요가 필요성이 있다. 네, 필요성이 네.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양사를 둘 수 없는데 네. 이 지원센터가 영양사 역할을 지역 곳곳에서 해주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현장에도 이제 그 영양사 그 센터에 있는 영양사 분들이 그 실제로 현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네. 그 서비스를 해주고 계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어린이집의 이제 원장님이나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네. 이제 어쨌든 그 급식 시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제 주방을 공개해야 되는 건데 네, 네. 조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꺼려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 시범 사업을 할 때는 네. 더군다나 이게 식약처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식약처 사업이라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뭔가 이거 잘못해서 벌금 매기는 거 아니야? 괜히 이제 네. 오픈해서 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떤 처벌로 네. 이렇게 돌아올까-봐 사실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접근하기가.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몇 번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게 식약처 사업이지만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의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 정책인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정말 순수한 서비스 정책입니다. 식생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장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들이 이제 집단급식소나 이런 그 지자체 관리를 받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요소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네. 직접 현장을 보고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어린이들 그 연령별로 잘 먹이고 있는지 급식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잘 하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식단도 주고
다 주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군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거죠. 네. 교육도 시켜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가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사실 의무화가 아닌데도 거의 95% 이상 다 설치했다는 거죠. 그럼 충북의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이 돼 있나요? 그럼요. 네. 얼마나 많이 등록이 돼 있나요? 충북은 또 그 사실 다른 지역보다 일찌감치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국 평균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의 한 75% 정도가 센터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등록 관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충북은 87%가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평균보다 등록한 거네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네. 이제 그 안에는 사실 100인 이상까지 포함되니까 정말 받아야 되는 데는 거의 다 받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0%는 아니니까 네. 그래도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제 영양사 역할을 해주는 네, 거잖아요. 네. 필요한 어린이 시설은 어떻게 좀 등록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등록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네. 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등록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 클릭해서 등록하겠다는 몇 가지 사항만 적어서 제출을 하고 이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신 분은 또 그 인근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다 상세하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좀 복잡했는데 굉장히 간편화해서 등록할 수 있게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100인 이상까지는 현장 서비스 대상은 아니지만 네. 원하는 경우에는 기본 회원으로 등록을 받아서 센터 서비스를 해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들도 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 급식관리센터에 네.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볼 네,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초, 중, 고 학생들의 어떤 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일수록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급식이 더 관리가 돼야 되는데 네. 더 조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철저한 급식 관리를 위해서 좀 앞으로 뭐 법적으로나 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식중독 사고 이번에 크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큰 사고가 생기는 거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급식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재료 구매서부터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리고 조리하는 과정,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교차 오염이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 건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도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교차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받지 못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런 세부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약처하고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검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네. 배포를 했고요.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각종 알기 쉽게 만든 매뉴얼,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네. 관련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정보도 있고 교육의 기회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사고가 네.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박혜경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